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벌써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가 조금씩 건조해지니까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줄어들고 있지만 감기 환자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감기는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감염 질환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죠. 면역력이 필요하신가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나요? 사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종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약은 다르지 않죠. 기침약, 가래약, 해열제 모두 같습니다. 왜냐고요?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딱 맞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는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빨리 떨어져 나가거나 아예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감기 치료에는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면역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동하면 되나요? 그렇죠. 운동해서 폐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살리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또 뭘 하면 되나요? 마늘 많이 드십시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또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내 유해균을 억제해서 장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마늘 많이 드십시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을 감기약 복용한다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정답은 단순합니다. 면역력의 차이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두 차단하고 파괴해버립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자동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코로나19, 감기, 독감, 장염,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모두 감염성 질환입니다. 잘 낫지도 않고 재발도 엄청 잘 되죠. 약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냥 증상만 치료하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어야 하는 거죠. 감염질환 말고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병 혹은 암도 면역력과 관련이 있죠. 면역력이란 것이 백혈구가 우리 몸을 지키는 작용이잖아요. 백혈구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외부에서 침입한 적을 방어하고 파괴하는 것과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군을 제압하는 것이죠.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고 돌연변이가 생겨서 멀쩡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잘 되어야 면역력이 튼튼한 거죠. 이 두 가지 면역력을 한꺼번에 높여주는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겨울이 되면 뇌출혈, 뇌경색, 중풍, 심근경색, 심장마비 같은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 혈관이 닫혀버리는데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대신 심부혈관은 압력이 올라갑니다. 피부에 있던 혈액이 모두 내부로 몰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화내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이때 좋은 음식이 마늘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또 혈관 내벽의 긴장을 완화해서 혈압을 낮춰주죠. 또 마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서 심혈관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늘은 해독작용도 강하죠. 그래서 간과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마늘 많이 드십시오. 오늘은 마늘을 매일 아침 식전에 먹어야 하는 이유와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효능 첫 번째는 항균 작용이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인, 알리신, 스코로진 성분이 항세균 화합물인데요. 페니실린보다 더 강력한 항생물질이라고 하죠. 마늘 추출물의 농도를 자그마치 12만 배로 묽게 희석해도 결핵균, 딥테리아균, 이질균, 임질균, 헬리코박터균 등에 모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항바이러스 작용도 강해서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죠. 코로나19 백신, 독감 백신, 폐렴 백신보다 더 효과가 있으면 있었지 못하지 않습니다. 또 곰팡이에도 효과가 있죠. 혀나 생식기에 칸디다 감염이 있을 때도 마늘 복용하시면 효과 있습니다. 회나 조개류, 육회처럼 생으로 된 음식을 드실 때는 꼭 마늘과 함께 드시기를 권합니다. 혹시 모를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과 장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녹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철이 산화되기 때문이죠. 이게 산소의 작용인데요. 자연계의 대부분 물질은 산화 과정을 거칩니다. 철이 산화되고 녹이 슬면 기능이 감소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되면 기능이 떨어지죠. 특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를 겪으면 염증을 유발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산화 작용이 중요하죠. 항산화 작용은 한마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DNA가 손상되고 세포막에 손상이 발생하고 염증이 생기고 질병과 노화가 촉진되죠.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늘인데요. 마늘의 성분 중에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거죠. 마늘에는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의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마늘 많이 드십시오. 마늘 성분 중에서 알리신이 항균 효과 외에도 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와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으로 변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 B1은 대부분 장에서 분해돼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알리티아민은 비타민 B1이 장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리고 체내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또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늘 100g에 0.89mg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균열에 관여하는 주요 영양소죠. 만성피로가 있어서 비타민 B1, 아연 같은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효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늘과 함께 복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비타민 B1은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B1의 진정 효과는 신경세포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뇌신경이 흥분해 있을 때는 진정시키고 우울할 때는 자극과 영향을 줍니다. 마늘이 스트레스 같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완화하고 활력을 높여주는 거죠. 마늘의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만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암이란 병은 참 무섭죠. 한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예방이 무척 중요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암의 주요 원인이죠. 핑계 없는 무덤 없듯이 사연 없는 암 환자는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세포를 만듭니다. 둘째는 혈액순환을 살려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암에 걸립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 살려야 하고 산소를 체내에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암이 생기죠. 반신욕도 필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3번째는 마늘 많이 드십시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합니다. 알리신과 황화합물은 또 항염증 효과도 강합니다.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세포가 자라죠. 염증을 억제해야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고 운동하고 마늘 드십시오. 암이 사라집니다. 마늘의 효능 2번째는 심장병 예방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아데노신 성분이 혈전 응고 촉진 단백질인 피브린의 작용을 방해하죠. 그래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심장마비, 동맥경화, 뇌졸중의 원인이잖아요. 피가 막힘없이 거침없이 골고루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알리신과 비타민 B1도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장 근육의 수축과 확장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을 내려줍니다.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5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죠. 매일 마늘을 복용하면 아스피린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대신 출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이나 출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추가로 마늘은 당뇨병에도 효과 있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효능 3번째는 항암작용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칼인 알리신, 알리움 같은 성분이 항암작용을 하는데요.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세포의 생성과 발달을 억제하죠. 또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 연구 발표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 암 발병률이 50에서 70% 정도 낮다고 하고요. 또 미국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섭취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은데요.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위궤양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마늘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발효시킨 흑마늘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늘의 대표적 효능 3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가올 춥고 건조한 겨울에 감기와 독감 피하시는 훌륭한 방패막이 되어줄 마늘, 물, 갈릭 워터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병도 겨울에 더 많이 생기는 걸 아시죠? 기온이 내려가면 피부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뇌졸중이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죠. 마늘물, 갈릭워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00cc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마늘 한쪽 내지 두 쪽을 넣어서 10분 정도 숙성하신 다음에 마시면 되는데요. 마늘은 슬라이스 내시거나 찧어서 투입하시면 되고요. 마늘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레몬즙 한 스푼 첨가하시거나 꿀 한 스푼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냄새가 싫고 맵다고 느껴지시면 살짝 끓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마늘물, 갈릭워터 한 잔씩 마시고 올겨울부터는 감기와 독감과 심장병, 뇌졸중, 중풍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건강검진 하셨나요? 위장검사하고 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진단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헬리코박터균이 위암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항생제를 먹고 제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항생제를 먹어도 제균이 안 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 몸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살 수 없는 위장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 많이 드십시오. 마늘의 강력한 항균 작용이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 마늘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소화 작용을 돕죠. 그래서 음식을 녹이고 부시고 죽을 만들고 헬리코박터균까지 제거합니다. 가스가 많이 차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위와 장이 약할 때 마늘 많이 드십시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맛은 사실 맛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시죠? 매운 음식 화끈하게 먹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데요. 매운 음식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운 음식이 어떻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운 음식 종류에 어떤 게 있죠? 불닭, 볶음면, 떡볶이, 쫄면, 짬뽕 이런 종류가 있죠. 사실 그 음식 전체가 매운 것은 아니고요. 매운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매운 것입니다. 심지어 캡사이신 소스를 들이붓는 경우도 있더군요. 매운맛을 내는 양념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고추, 마늘, 후추, 생강, 강황 등이 있습니다. 먼저 매운맛의 대표적인 고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추는 원산지가 남미인 열대성 식물입니다. 멕시코 사람들도 고추를 엄청 좋아하죠. 멕시코 음식에 고추가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수입된 거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우리나라 김치가 모두 흰색 백김치였다고 하네요.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 성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추는 등급면에서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죠. 고추의 매운맛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스코빌이라고 하는데요. 고추 샘플을 먹은 뒤에 설탕물을 몇 번 먹어야 매운맛이 없어지는지를 기준으로 만든 등급이죠. 스코빌의 기준은 매운맛이 거의 없는 순한 파프리카입니다. 순한 파프리카가 0 스코빌인 거죠. 매운 고추를 먹고 나서 얼마나 더 설탕물을 먹어야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는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스코빌입니다. 우리가 피자 먹을 때 자주 뿌려 먹는 타바스코 소스 아시죠? 이게 2140 스코빌이고요.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1만 스코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 고추는 57만 스코빌이나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맵다는 부터졸로키아 고추는 무려 100만 스코빌입니다. 엄청나죠? 말이 좀 옆길로 샜는데요.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맛은 사실 맛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사람의 혀는 매운맛이란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매운맛은 그냥 통증입니다. 캡사이신이 혀의 미래를 자극해서 때려서 아픈 거죠. 아픈데 왜 기분이 좋냐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강도에게 맞거나 억울하게 맞으면 더 아프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살짝 툭툭 치는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일부러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죠. 사람은 통증을 느끼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맞아서 기분 나쁘면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프죠.
매운 짬뽕을 먹고 있으면 입안도 얼얼해지지만 몸도 열이 납니다. 그래서 땀이 쏟아지죠. 매운데 왜 열이 나고 땀이 날까요? 앞에서 매운맛은 통증이라고 했잖아요. 혀만 아픈 게 아니고 위나 장도 사실은 매우 아파합니다. 부교감신경의 일종인 미주신경이 내장의 통증을 대뇌로 전달하기 때문이죠. 매운 라면을 먹고 나면 입도 화끈거리고 식도도 화끈거리고 좀 있으면 배가 아프죠. 위장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대장도 신호를 보내죠. 배가 막 꼬이듯 아프면서 설사를 합니다. 장점막이 견디질 못해서 음식을 버려버리는 거죠. 이때 항문도 아픕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변을 볼 때 막 따갑고 아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매운맛이 이렇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점막세포를 막 자극하고 때리면서 지나가게 되면 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부위로 피가 모여듭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의 자극은 마치 사람이 뜨거운 열탕에 들어있는 것처럼 인체의 시스템을 속이죠. 짬뽕 국물은 30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캡사이신의 매운 자극이 마치 70도 이상 되는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율신경 반응에 의해서 혈관을 열고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히려고 하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순환량이 많아지고 땀으로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것 먹으러 가자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운맛은 중독성을 가집니다. 통증의 속성 때문인데요. 매운맛의 통증은 내성이 생기기 쉬워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서 못 먹겠다는 사람도 점점 더 잘 먹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어쨌든 매운맛 캡사이신은 세포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고추를 먹고 입안이 얼얼할 때는 물보다는 우유를 마시라고 하죠.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혀 표면에 붙어있는 캡사이신을 떼어내서 삼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운맛을 없애려면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는 고추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초의 산초올, 후추의 채비신, 생강의 진저올, 강황의 커큐민 등이 있고요. 성분은 다 다르지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원리는 모두 비슷비슷합니다. 건강 전문 매체인 UTV.com에서 매운맛이 건강에 좋은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태서 6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통증 감소입니다. 통증으로 통증을 잡는 거죠. 캡사이신은 피물질이라는 화합물의 방출을 돕는데요. 피물질이 상처의 치유를 시작하게 합니다. 피물질은 뇌, 척수 등 중추 신경계뿐만 아니라 장관 등의 말초에 널리 분포해서 통각의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죠. 둘째는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매운맛은 체중을 줄여줍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매운맛이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고 하네요. 셋째로는 신진대사 촉진입니다. 매운맛을 먹으면 인체가 열 반응을 낸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혈관이 열리고 순환량이 늘면서 신진대사가 증가하죠.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는 소화를 촉진한다입니다. 매운맛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위장 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성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으로 위장의 힘이 아주 약해진 분들께는 위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속쓰림이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설사병이 있는 분들도 장의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혈압을 내립니다. 매운맛은 혈관을 확장하기 때문에 혈압을 내려줍니다. 반신욕을 하면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을 내려주죠.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매운맛이 이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또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면 너무 많은 양의 매운맛은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고통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킵니다. 매운맛이 엔돌핀을 방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체온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하면서 땀을 낼 때 스트레스 호르몬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더욱 좋아지는 거죠. 이상 매운맛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매운맛 적절히 드시고 운동 빼먹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시면 만병이 달아날 것이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